사람들은 사무직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화사는 앉자 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리통이라고 불리는 월경통의 원인과 분류, 그리고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예방 및 생활습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숫자가 과거보다 줄고 있는 요새 같은 상황에서도 월경통을 앓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월경통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3년 11만 8,563명에서 2017년 16만 2,020명으로 36.7% 이상 늘었다고 하며 연령별로는 20대 환자가 가장 많고 10대 환자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남자 삼형제의 장남으로 살아서 월경통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월경통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치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일 이상 고통을 주는 이 질환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에게는 크나큰 문제점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경통 환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와 환경 변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저출산 현상으로 출산이 저하되고 수유나 임신기가 감소하면서 여성의 월경 횟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월경통을 관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식 건강에 이상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 미혼 여성 10명 중 7명은 산부인과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환자 중 대다수가 월경통은 어쩔 수 없는 체질의 문제로 여긴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경통의 원인과 진행에 따라 수술 등이나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이나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가 높고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 과로 등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에 대체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월경통을 호소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월경통에 대한 대처 방식에는 매우 미온적이어서 요거상의 53.5%가 참거나 그냥 지낸다고 응답했고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45.3%나 된다고 합니다. 진통제 사용은 일시적인 증상의 경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과량을 복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진통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월경통의 원인과 분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월경통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부의 통증을 말합니다.
월경을 하는 여성의 50% 이상이 월경통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월경통의 종류에는 골반 장기의 이상 유무에 따라 원발성 월경통과 속발성, 2차성 월경통으로 불리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즉, 골반 장기 등에 이상이 없으면 원발성 월경통으로, 골반 장기의 이상에 의한 것이라면 속발성 월경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월경통은 증상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골반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경통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월경통의 증상과 진단, 이에 따른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흔하게 알고 있는 월경통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월경통의 공통된 증상은 월경 주기와 연관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원발성 월경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초경후 1, 2년 내에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여학생들에게서 흔합니다. 하지만 40대 미만의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발성 월경통의 증상은 보통 아랫배의 골반뼈 바로 윗부분에서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경통은 생리를 하기 몇 시간 전 또는 직후부터 시작해서 약 2, 3일간 지속된 후 증상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통증의 형태나 양상은 출산통과 비슷한 정도로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통증의 부위가 허리 엉치와 허벅지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오심, 구토, 설사와 함께 증상이 심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실신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흔히 경험하는 통증치고는 많이 괴로운 증상입니다. 원발성 월경통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경통을 줄이려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월경통이 심해지는데요. 1차성 월경통은 기질적인 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만 잘 다스려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발성 월경통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월경통을 방치하며 자궁과 관련된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난임이나 다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월경통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산부인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진통제 복용으로도 월경통이 나아지지 않거나 진통제 복용량이 점차 증가하면 속발성 월경통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땐 월경통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초음파나 내시경 등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바로 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속발성 월경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발성 월경통은 2차성 월경통이라고도 하는데요. 골반 내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내는 주기적 통증입니다. 우선 초경이 시작되고서 몇 년 후부터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경을 시작하기 약 1, 2주 전부터 발생해서 월경이 끝난 뒤에도 수일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로 월경통이 개선되지 않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발성 월경통과 속발성 월경통의 통증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원발성 월경통이 월경 전 통증이 심하다가 월경이 시작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면 속발성 월경통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한 경련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속발성 월경통은 증상 발현의 시기, 증상 지속의 기간,
진통제 효과의 개선 여부 등 원발성 월경통과의 차이가 있고 기질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속발성 월경통의 원인이 되는 골반 내 장기의 이상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건데요. 가장 많은 골반 내 장기 이상은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세포에서 양성 종양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근종이 발생되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궁근종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타나며 하복부와 골반을 압박하는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궁내막증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월경으로 배출해야 될 자궁내막이 나팔관을 타고 자궁 주변에 퍼지는, 그래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자궁내막이 자궁 근육에 파고들어 염증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자궁 종양이나 골반 염증, 자궁 입구가 막히거나 자궁이 두 개인 자궁 기형도 월경통에 영향을 줍니다.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에 의해서 자궁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증상입니다. 속발성 월경통과 연관된 질환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증, 난관염, 골반염, 수술 후 유착, 자궁 내 장치,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난소 낭종, 골반 울혈, 자궁 내 폴립, 자궁 기형, 자궁 경부 협착 등 수많은 종류의 질환이 있습니다. 만일 속발성 월경통을 진단받았다면 관련 질환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진단에 따라 치료 및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경통의 원인과 증상, 연령, 임신 계획 여부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에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속발성 월경통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같습니다. 특히나 한의학적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 및 병증에 맞게 한약을 처방합니다. 골반 내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신체 기혈의 컨디션과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며 월경통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국내외 논문에서도 월경통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한약재를 엄선해서 사용하고 그것들이 개인의 체질적 보완을 통해 월경통에 호전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통제로 단순히 처방하여 국소적인 통증을 없애주는 것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월경통의 처방은 다양한 체질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로 인해 다발하는 경우는 기체형으로 보고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을 쓸 수 있고, 오래되고 완고한 생리통은 어혈형으로 보고 현부추거탕을 쓸 수 있고, 허약자의 혈어의 경우에는 귀비탕이나 사물탕을 쓸 수도 있고, 배가 찬 경우에는 계지복령환 같은 처방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증에는 자격압초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약 처방은 생리통의 통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체질과 상태에 집중하여 본질적인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기체 혈여형은 생리를 시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발생하며 배나 유방 등에 팽창한 듯한 통증이 있으며 생리혈은 대부분 검붉고 선지 같은 덩어리나 막같이 생긴 덩어리가 있기도 하고 그 덩어리들이 배출이 되면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고 죽어서 뭉쳐있는 어혈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 기를 움직이게 하는 처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미소요산과 현부추거탕이 처방입니다. 다음으로 한습 응체형은 생리를 시작하기 전이나 생리 중간에 잘 통증이 생기고 아랫배와 손발이 평소에도 차고 얼굴이 창백하고 생리 전에 몸살 같은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차가운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보하는 약을 이용하면 증상을 많이 호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 계지복용환이 있습니다. 기혈 허약형은 생리가 끝나고 난 뒤 혹은 생리 중간에도 많이 생기고 아랫배가 은근하게 아파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평소에도 안색이 창백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사 후에 졸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부를 지긋하게 눌러주는 가벼운 마사지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귀비탕이나 사물탕을 대표적인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약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침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경통의 원인으로 혈허, 어혈, 담음 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경락이나 경혈에 자침을 하거나 약침을 시술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단전 부위의 혈자리에 온열 자극을 가할 수 있는 화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침치료는 골반 내부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정체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유효한 영양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뜸 치료가 있습니다. 흔히들 왕뜸이라고도 하고 알고 계신 부분이 이 쑥뜸을 하단전 부위에 사용하게 됩니다. 쑥, 한약재로는 애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쑥의 효능은 잘 알려진 대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게 됩니다. 이 쑥의 따뜻한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어서 골반 내부에 정체되어 있는 기혈을 잘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독이 없고 만병을 다스린다. 특히 부인병에 좋고 자식을 낳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낯설지 않은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먼저 침으로 치료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뜸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일침, 이구, 삼약이란 말의 뜻은 치료하는 방법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세 가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치료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 뜸, 한약 이 셋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 수단의 의미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용해야 할 도구라는 뜻입니다. 특히 원발성 월경통은 월경 직전 자궁 내막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의 상승과 이로 인한 자궁의 수축, 혈류량 감소로 인한 자궁 근육의 허혈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보지만 보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월경통의 원인을 예측하여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세 가지 한약적 치료법으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은 익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자궁 및 골반 내부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개선해주면 점차 월경통이 완화되거나 소실되는 예방도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월경통의 치료는 월경을 하는 순간 또는 월경을 해서 통증이 있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월경이 끝나고 나서 다음 월경을 준비하는 기간에 자궁 및 골반 내부의 기혈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통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견디기만 해서는 삶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13세부터 50세까지 생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500번의 생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살면서 약 500회의 통증을 겪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개선될 수 있는 여성들의 하복부 순환을 도와주고 그렇기 위해서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월경통의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스트레스 관리가 월경통의 가장 적절한 대처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이 월경통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은 하복부는 물론 자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월경통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연은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카페인과 소금 섭취 제한,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 비타민 제제 섭취와 같은 식습관 조건도 월경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국소적인 온열요법도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평소에 생강차나 계피차, 쑥차처럼 한방에서 약재로 쓰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차를 수시로 복용해주는 것도 월경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월경통으로 힘들어하면서도 당연히 겪는 고통이라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월경통을 예방하시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참지 마시고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월경통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월경통이 아주 심해서 매번 월경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진통제를 한 3일 동안 먹여야 해요. 월경통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저처럼 진통제를 매달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월경통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군요. 먼저 적용 후에 특별히 월경통이 없었으나 수년이 지나서 심한 월경통이 발생하였다면 자궁과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에는 원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만약 원발성 월경통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의료인의 처방 없이 간편히 약국에서 구입해서 복약이 가능해서 많이 사용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진단, 처방 없이 사용하는 진통제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약제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의 복용량은 개인마다 다르고 효과마다 다르고 서서히 양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부터 월경 시작 전부터 복용에 시작하여 꾸준히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월경통의 일시적 감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위장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위장관계 궤양이나 특히나 아스피린 제제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여성이 사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오심, 소화불량,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통제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사용보다는 월경통에도 잘 듣는 한약과 한방 치료가 있으므로 평소 운동 및 식생활 습관과 함께 한의학적 치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나 원발성 월경통의 경우에는 하복부의 온찜질과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다시 한번 집에서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진통제 복용으로도 월경통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무리해서 약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는 금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제를 복용하여도 월경통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골반 내에 장기 내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복용하는 약제의 변경과 용량에 대해서 상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경통의 원인과 분류, 그리고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법과 예방,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월경을 하는 여성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월경통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